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꽃 야구 17화에서 펼쳐진 동아대와 파이터즈의 경기,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점수판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지배하는 팀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3대2의 리드. 점수만 놓고 보면 파이터즈가 경기를 잡아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박재욱의 장타, 정이훈의 희생플라이가 이어지며 분위기는 분명 파이터즈 쪽으로 기울어졌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세는 점점 동아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습니다. 야구에서 리드는 단순히 점수 우위가 아닙니다. 그 점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진짜 리드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날 파이터즈는 점수를 땄을 뿐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수비수들의 움직임은 한 박자씩 늦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벤치가 이런 흐름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에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무엇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독이었다면 그 순간 어디서 브레이크를 걸었을까요? 과감한 교체, 수비 라인 조정, 혹은 타자와 투수의 템포 조절? 파이터즈가 3점을 냈을 땐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동아대는 준비되어 있었고 파이터즈는 지켜낼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바로 승부의 첫 번째 갈림길이었습니다. 리드를 지키는 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황에 맞는 수비 라인 조정. 둘째, 투수는 항상 유리한 볼 카운트를 먼저 잡으려 합니다. 셋째, 실책이나 흔들림이 나오면 즉각 마운드 케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날 파이터즈 경기에서는 이런 장면들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작은 균열이 쌓여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볼 카운트를 잡지 못한 채 끌려갔고 무리한 주루 플레이는 흐름을 끊는 데 실패했습니다. 수비는 반응이 늦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교체 타이밍은 늦춰졌습니다. 결국 김선우 해설위원의 날카로운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아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리드 상황에서의 전술 실패를 직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야구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의 지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플레이를 짚은 게 아니었죠. 그가 비판한 건 야구지능의 부재, 벤치의 냉철한 판단력 부족, 그리고 리더십의 결핍이었습니다. 리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과 코칭 스태프의 책임입니다. 선수들이 점수를 냈다면 그 점수를 지켜내야 하는 건 팀의 운영 철학과 벤치의 리더십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작은 순간들이 겹쳐져 만든 결과였습니다. 수비를 언제 바꿀 것인지, 투수를 어떤 상황에서 내보낼 것인지, 혹은 템포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런 세밀한 선택들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리드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이날 경기에서 파이터즈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단순히 점수판의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설계와 철학을 되돌아보게 만든 순간이었죠. 경기의 흐름은 단순히 점수판에 찍힌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날 파이터즈가 보여준 장면은 바로 그 사실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선수들이 한순간 집중력을 잃었다기보다 벤치와 코칭 스태프가 변화의 징후를 읽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김선우 해설위원의 이건 좀 아니다 라는 멘트는 단순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라 고급 전술 언어였습니다. 그는 야구 지능의 부재와 팀 설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투수가 흔들리는 상황, 수비 라인이 조정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마운드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며 파이터즈의 리드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야구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누적되며 승부를 결정합니다. 이날 파이터즈 벤치는 실수를 멈추지 못했고 흐름을 끊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선수들의 실수보다 더 치명적인 건 그 실수를 고쳐줄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수비 라인을 조정했을까요? 아니면 투수 교체를 더 빠르게 단행했을까요? 혹은
템포를 바꿀 수 있는 작전을 내렸을까요? 중요한 건 그 어느 것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재가 경기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장면은 바로 신재영의 구원 투입이었습니다. 3대2로 간신히 앞선 상황에서 벤치는 그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신재영은 오랜만에 등판했지만 이미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마운드를 밟았습니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그는 흔들렸고 동아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신재영 개인의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설 수 있었던 무대 자체가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구원 투수는 흐름을 끊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흐름에 휘말리기 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날 신재영은 흔든 투수가 아니라 흔들리는 팀의 구조 속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투수의 볼 카운트는 불리하게 흘렀고 포수의 리드 또한 지나치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수비는 공격적인 포지션에 서 있지 않았으며 위기 순간에도 벤치는 변화없는 선택을 고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재영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설계 미비 속에서 희생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를 언제 등판시켰을까요? 새 이닝의 시작, 주자 없는 상황, 혹은 투수 코치의 사전 조율 후였을까요? 그 선택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날의 구원 실패는 단순한 개인의 패착이 아니라 야구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졌습니다. 신재영의 사례는 구원 투수 기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투수는 단순히 공을 던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설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팀이 준비한 구조가 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날 파이터즈 벤치는 그 사실을 무시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흐름을 끊지 못한 구원투수의 투입,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벤치의 설계 실패.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동아대는 이 흐름을 결코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전은 준비된 전술의 결과였습니다. 스코어가 뒤처지고 있었음에도 선수들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세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대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포수 김민범의 마운드 방문이었습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투수의 제구가 흔들리는 순간 그는 곧장 올라가 리듬을 조율했습니다. 타이밍을 늦추고 템포를 바꾸며 투수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어지는 데이터 작전도 돋보였습니다. 타석마다 달라지는 투구 패턴과 볼 배합은 동아대가 이미 상대의 습관을 철저히 분석해왔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작은 디테일이 모여 결국 파이터즈의 밸런스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대로 파이터즈 벤치는 수비 위치를 조정하지 않았고 마운드 교체 타이밍에서도 주저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수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승부의 향방을 바꿔놓은 겁니다. 야구는 기회의 스포츠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동아대는 언제든 흐름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결과 역전이 아닌 설계된 반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이 변곡점에서 무엇을 바꿨을까요?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요? 이날 경기에서 특히 눈에 띈 선수는 롯데의 박찬영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홈런도 극적인 끝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임팩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1군 3루수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그는 방망이와 글러브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멀티히트와 볼넷, 득점까지 기록하며 팀의 맥을 짚는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3루에서 보여준 단단한 수비는 단순히 실점을 막는 수준을 넘어 팀 전체 흐름을 안정시키는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야구는 수비에서 이긴다는 말이 있죠. 이날 경기만큼 그 진리가 명확히 드러난 순간도 없었습니다. 박찬영의 수비 한 방이 팀의 분위기를 붙잡았고 더 큰 무너짐을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능 출신 선수들이 화제로만 소비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박찬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화제거리가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그는 그저 이름을 알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진짜 야구 선수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박찬영의 활약은 단순한 기록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팀 전체의 안정을 불어넣었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롯데가 연패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선수입니다. 단순히 타율이나 OPS로 측정되지 않는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박찬영을 어디에 기용하시겠습니까? 3루 고정 카드로? 아니면 좌완 선발 상대 전술 카드로? 이날 경기는 그가 더 이상 예능 출신이 아님을 증명한 결정적 무대였습니다. 그는 이날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나는 진짜 야구 선수다. 이날 경기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은 정현수의 기용 논란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팀에서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투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만 해도 3경기 연속 등판, 5일 중 무려 4일을 마운드에서 보냈습니다. 그중 일부는 멀티 이닝 소화였고 결국 연속 피홈런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투혼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너머에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기용해야 했을까? 정현수는 팀의 믿음을 상징하는 선수였지만 그 믿음은 점차 이준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투수가 연속 등판할 때 단순히 피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릴리스 포인트가 조금씩 흔들리고 제구는 미세하게 어긋나며 결국 구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들이 보여주는 위험 신호를 팀이 감지했는가 아니면 무시했는가가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18일 하루를 제외하고 6일 중 5일을 등판했다는 건 사실상 기용이 아니라 사용에 가까웠습니다. 정현수는 헌신적인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팀이 지켜줄 때에만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시즌의 승부는 단 한 경기가 아니라 전체 시즌, 나아가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흔들린 건 개인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둘러싼 구조가 그를 흔들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팀이 관리하지 못한 탓에 선수의 헌신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날 경기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정현수에게 언제 휴식을 줬을까요? 이틀 이상 쉬게 한 뒤 다시 등판시켰을까요? 아니면 하이레버리지 상황 전용으로 제안했을까요? 혹은 3연투 이후에는 자동 셧다운을 했을까요? 이런 선택들이 쌓여야만 팀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현수의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승부는 한 경기의 기세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팀이 선수를 보호할 때 비로소 그 선수는 더 오래, 더 강하게 팀을 위해 뛸 수 있습니다. 정현수를 지키는 건 결국 팀 전체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지금 당장의 승리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시즌 전체를 보고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옳은가? 그날 파이터즈의 모습은 전자에 가까웠고 동아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정현수는 무너지는 팀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에 팀 전체가 기대고 있는 현실은 결국 혹사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피로가 아니라 팀 운영 철학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팀은 결국 선수의 체력을 소진시키며 무너집니다. 반대로 준비된 팀은 선수를 보호하며 장기적인 승부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당장의 승부를 위해 에이스를 연속 기용했을까요? 아니면 장기적 관점에서 그를 쉬게 하며 팀 전체의 균형을 지켰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경기를 통해 던져진 가장 무거운 화두였습니다.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겼다는 말로는 이날의 승부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동아대는 방어를 설계했고 파이터즈는 흐름을 놓쳤습니다. 신재영은 구조 속에서 흔들렸고 김선우는 리더십의 결핍을 직격했습니다. 박찬영은 조용히 존재감을 증명했고 정현수는 무너지는 팀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각기 다른 장면들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한 가지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지금 잘하는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누가 잘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했는가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그 답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야구는 흔히 기세의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확률과 선택의 싸움입니다. 한 점 리드 상황에서 누구를 쓰고 언제 바꾸고 어떤 수비 위치에 둘 것인가. 이 모든 세밀한 선택이 겹쳐져 결과를 만듭니다. 이날 파이터즈는 선수 개인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구조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반면 동아대는 단 한순간도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수의 마운드 방문,
벤치의 과감한 데이터 작전, 수비 위치 조정, 투수와 타자 간의 템포 관리. 모든 선택이 교과서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곧 승부를 갈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기를 다시 본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선우의 날카로운 일침이었을까요? 신채영의 구원 투입 타이밍이었을까요? 혹은 박찬영의 묵직한 수비 존재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현수의 혹사 논란이었을까요? 각각의 순간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승부를 잡는다. 이날의 무승부는 단순히 기록지에 남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아대가 준비한 설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줬고, 파이터즈가 준비되지 않은 운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야구는 순간의 경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누적의 경기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전체를 이루고 결국 승패를 좌우합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을 지탱하는 구조가 없다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팀이란 결국 설계되는 것이고 흐름은 대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경기를 본 팬들은 단순히 승부를 떠나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야구는 결국 준비된 자의 게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선수 개인이 아닌 팀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경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으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팀을 운영한다면 어떤 선택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핵심입니다.